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확률과 통계에서 그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통계적 추정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모집단과 표본, 모평균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작은 단원이 붙는데 그 단원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친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뒤에 있기 때문에 학습에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말이 비슷해요. 모 집단, 모 비율, 뭐 이런 등등등, 모 평균 전부 다 모자가 들어가서 모자 때문에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일단 단어부터 좀 제대로 외워두는 편이 좋아요. 제가 요쪽 확률 통계 부분이나 아니면 미적분 할 때도 사실 단어가 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모집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모집단이란 말이 살짝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학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넘어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이게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원래 있던 내용을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함수 같은 걸 할 때요. 함수.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처음 못 알아들어 잘. 그죠? 그런데 함수가 외국어로는 그냥 영어에서는 펑션이래, 기능이래.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 그러니까 뭐 x를 x 플러스 5로 바꿔주는 기능. 그게 이제 함수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받아들이기엔 함수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번역상에서 조금 우리한테 맞지 않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은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전체 집단이라고, 그죠? 집단 전체라고 받아들여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할 거다 이러면 우리나라 인구를 전부 다 조사하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뭐냐면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아니면 이럴 거야. 전국에 고3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거래요. 그럼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모집단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10대만 뽑아낼 거야 라고 해서 10대만 뽑아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뽑아낸 거를 뭐라고 부르면요, 표본이라고 해요. 뽑아낸 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추출해냈어요.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거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문제를 보게 될 때 크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기. 이 크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이 크기라고 하는 거는 또 갑자기 그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크기가 뭐냐면, 이 크기가 뭐냐면 표본에 뭐 있는 포함된 대상의 개수예요.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입니다. 화면 조금 확대할게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뭐 얘가 얼마나 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기라고 나오면 우리가 몇 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말이 몇 개.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뭐 크기가 n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면 그냥 n개가 뽑혔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대로 안 잡히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상 문제를 보면요,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의 추출. 남학생들은 요 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한글로는 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좀 잘 알아들어요. 뭐냐면 랜덤입니다. 랜덤이
우리가 그때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랜덤으로 선택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죠? 그 대충 그냥 아무거나 막 걸려라 이런 얘기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미 추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이런 거야.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인구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뭐 만약에 조사하는 사람이 60대여서 혹은 70대여서 7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찾으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70대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는 뭐 비비빅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밤바 뭐 그런 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평균으로 찾아냈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올때 메로나 이런 것처럼 메로나라든지 월드콘 이런 거일 건데, 그냥 어느 한 집단만 일부러 그냥 딱 골라서 내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의 추출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뽑는지 몰라. 그냥 마구 뽑아가지고 아무나 마구 뽑아서 그냥 그쪽에서 내가 평균을 낼 거야. 혹은 그걸로 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 그러니까 뭘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내는 거죠, 무작정. 그리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건 추출은 뭐냐면, 이 단어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풀어둔 걸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뽑은 거를요, 다시 집어넣는 거를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킨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뭐 10개가 있는, 제비 뽑기가 10개가 있는데, 뽑을 수 있는 게, 그 중에 3개를 뽑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건 추출은 다시 집어넣는 게 보건 추출이고요. 근데 안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비보건 추출이 됩니다. 요런 단어들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들을 배울 거냐면요, 모평균이란 단어를 배울 거고요, 모분산이란 말을 배울 거고요, 모표준 편차를 배울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이란 거 뭔지 알죠? 분산이 뭔지 알죠? 표준 편차가 뭔지 알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게 모자가 붙은 거 뭐냐면 집단의 이름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그죠? 전체 집단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평균을 그냥 우리가 M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는 거는 사실 모표준 편차부터 할게요.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죠, 그죠? 그럼 모분산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모집단에서, 그죠? 어떤 모집단에서 이제 그거를 할 거야. 그 뭐 임의 추출을 해서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글이 좀 어려워요. 이제 어떤 집단을 뽑았는데, 그죠? 그거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기로 하냐면, 얘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고요. x에다가 바가 올라진 상태고요. 얘는 s에다가 제곱이 된 상태고, 대문자 s에, 얘는 그냥 대문자 s,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과서에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뭐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기억에 안 남아두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계산 과정이 나오고 증명 과정이 나와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 그런데 이게 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증명하는구나 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하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라는 학생들은 그냥 이거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정말 상위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표본 평균에 분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분포표를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분포표로 보는 게 아니고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만 하면 오늘 내용이 마치게 될 것 같네요. 아까 전에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정말. 표본 평균, 우리가 요거에 x바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다른 얘기는, 예시들은 교과서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공식들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외우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요거의 표본 평균은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뭐와 같냐면요, 아까 전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m입니다. m.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집단에서요, 모집단의 평균이요, 표본 집단의 평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렇게나 마구 뽑아낼 거잖아. 아무렇게 마구 뽑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평균이랑 비슷하게 나와야, 그죠? 그게 맞는 거지. 분명히 모집단에서 평균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뽑았는데 그게 평균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어. 그럼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개를 뽑아냈는지가 중요한데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크기가 n입니다. 크기가 n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개를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평균 같은 경우는,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거나 여러 개 뽑았어. 그래도 결국에는 비슷해진다 이 얘기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산 같은 경우는 퍼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걸 뽑냐, 그리고 어떻게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확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 크기 있죠, 원래 크기에다가 요 시그마 제곱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나눠주는 거지. 크기를, 개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막상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시를 보면 아마 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그러니까 모집단이요, 또 이제 보게 된 단어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이제 몇 개를 뽑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몇 개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요. 결국에는 얘도 뭐 그런 얘기고, 정규분포일 때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요,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요 n이요, 우리가 뽑는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요, 큰 수의 법칙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큰 수의 법칙은 그럼 도대체 얼마부터 커질 때 큰 수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큰 수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봤을 때 한 10개 정도만 넘어가도 큰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따진다라는 거지. 만약에 10개가 나왔고 11개가 나왔어. 그런데 10개가 나와서 이제 내가 큰 수의 법칙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 된다라고. 그렇다고 틀리는 문제는 안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느 정도 n을 주면은 그냥 이건 큰 수의 법칙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만 보고 이제 그러면 맞추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과 모평균이 5고요. 모분산이 또 5고, 모표준 편차가 그러면 루트 5가 되겠죠. 이런 집단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쪽에서요, 제가 크기 얼마짜리로 뽑을까요? 크기를 몇 개 뽑는다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크기를 이제 3개 뽑을게요. 크기 3인. 크기 3이라는 건 결국 3개를 뽑는다는 얘기죠. 3개를 뽑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그죠? 이 x반은요, 얘는 계속 이거와 같이 똑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v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죠? 크기 분의 분산이죠. 그래서 크기가 우리가 3개인 걸 뽑았기 때문에 3분의 5가 되고요. 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얼마가 될까요?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만 찾을 수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기 n개를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평균일 때는 평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산일 때는 나눠주고요. 그죠? 표준 편차일 때는 루트까지 씌워주면 완벽하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방법은 요게 다고, 이게 이제 다른 거랑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라고 해야 되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정규분포에 관련된 표준화 같은 것도 배웠고, 그죠?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를 하고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 부분은. 근데 이 계산법을 지금 조금만 숙지해 두면, 그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장 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